1505년 겨울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궁궐 밖 허름한 민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한 여인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여인은 조선 왕실의 후궁이었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고 7명의 왕자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궁에서 쫓겨나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서 혼자 떨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갑자사화, 그 무서운 광풍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수계홍 씨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이미 수기도 수경도 아닌 그저 홍 씨일 뿐이었습니다. 품계를 모두 박탈당하고 궁에서 내쳐진 그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서녀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성종을 사랑한 것이 죄인가? 아이들을 낳은 것이 죄인가? 그녀의 통곡이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홍 씨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서녀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조선 왕실 최고의 다산 후궁이 되었고 마침내 수기의 지위까지 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47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경궁 대전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승하하자 13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자산군, 즉 성종을 위한 축하 연회였습니다. 그날 반정공신 홍일동도 참석했는데 그는 측실 소생인 14살 딸 홍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녀, 즉 첩의 자식은 아무리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어도 신분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홍일동이 딸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옵소서. 14살 홍씨는 처음 보는 궁궐의 화려함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황금빛 용이 새겨진 천장은 마치 하늘나라 같았습니다. 그때 신하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시오. 새 임금께서 오신다. 홍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26세 젊은 임금 성종이 위엄 있는 걸음으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자리를 둘러보다가 문득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홍 씨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종이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홍일동 대인의 따님이옵니다. 성종은 홍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미인의 기질이 엿보였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홍일동이 깜짝 놀라며 딸을 이끌고 어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홍 씨가 깍듯이 절하자 성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을 들어보아라. 홍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성종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수줍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입에서 예언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남다르구나. 뒷날 필시 귀한 자식을 많이 낳으리라. 성종의 말에 대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홍일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지 말라. 더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궁에 들게 하겠다. 이 한마디로 홍 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을 나서는 길에 홍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저는 정말 궁궐로 들어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일동은 복잡한 심정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야,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가 측실이다. 궁궐에서도 그 출신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홍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태생이 평생 따라다닐 그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인 1472년 16살이 된 홍 씨는 정식으로 입궁하여 종사품 수권에 책봉되었습니다. 성종의 총애는 각별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질투의 눈길을 보냈지만 홍 씨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하고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1474년 홍 씨는
첫 아들 완원군 이수를 낳았습니다. 성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다른 후궁들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용 정씨가 창밖으로 성종의 행차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또 홍수권 처소에 가시는구나. 옆에 있던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소용 마마, 그래도 참으셔야. 하지만 정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어린 것이 벌써 상감마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홍씨가 둘째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후궁들은 은밀히 모여 의논했습니다. 숙의 엄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수권의 출신을 생각해 보시오. 서녀가 아무리 상감마마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분수라는 것이 있지 않소? 정씨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맞소. 우리는 모두 정실의 딸들인데 측실의 딸이 우리보다 총애받는다니. 그리고 엄씨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홍수권의 몸조리를 방해해야 하지 않겠소? 임신 초기는 위험하니까. 며칠 후부터 홍씨의 처소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건마마, 주방에서 보낸 음식인데 냄새가 이상하옵니다. 홍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요. 어제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건마마, 혹시 누군가 일부러? 하지만 홍씨가 제지했습니다. 쉬지 마라.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다른 후궁들을 의심할 수는 없다. 어느 날 밤 성종이 홍씨의 처소를 찾았다가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은가? 홍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상감마마,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성종은 즉시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가 진차로 말했습니다. 전하, 임초기 치고는 너무 쇠약해 보이옵니다.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성종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다니. 성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건의 음식은 내 처소에서 직접 준비해서 보내라. 내 명령이다. 그 후로 홍씨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직접 관리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맛도 돌아오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 후 홍씨는 건강한 둘째 아들 회산군 이염을 낳았습니다. 이후 견성군 이돈, 이양군 이회, 경명군 이침, 이량군 이기, 운총군 이인까지 무려 7명의 왕자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해수옹주, 휘수공주, 해수공주 3명의 공주까지 더하면 홍씨는 10명의 자녀를 둔 조선 왕실 역사상 최고의 다산 후궁이 되었습니다. 성종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1480년 봄, 조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후궁들의 품계 조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홍숭용께서 연이어 왕자들을 낳으셨으니 승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3명의 왕자를 낳은 공로가 크니 소용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갑자기 영의정 한명회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잠깐만요. 홍숭용의 출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대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출신이라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홍숭용의 어머니는 홍일동의 측실이옵니다. 즉, 홍숙용은 서녀 출신이라는 말씀이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거들었습니다. 전하, 조선의 법도상 서녀는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옵니다. 아무리 많은 왕자를 낳았다 해도 신분상의 한계가 있사옵니다. 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예, 전하, 서녀 출신이 소용 이상의 품계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성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홍씨를 사랑하고 그녀가 낳은 왕자들을 아꼈지만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종은 무거운 마음으로 홍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홍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감마마,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좋지 않으셔 보이는데. 성종이 말했습니다. 수경아, 미안하다.
그대의 풍계승진건이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홍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 짐으로서는 너무 분하고 미안하다. 홍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감마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3명의 왕자를 낳은 그대가. 홍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제 출신은 바꿀 수 없는 일이옵니다. 다만 아이들만은. 성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왕자들이다. 그 누구도 그들의 신분을 깎아내릴 수 없다. 세월이 흘러 1490년 홍씨의 장녀인 해수옹주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랑은 신숙주의 아들 신광입니다. 혼인식 당일 성종은 신숙주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옹주가 궁궐에서 귀하게 자랐지만 시부모에 대한 예를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니 예의를 지키며 가르쳐 주시오. 성종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낮은 품계여서 신부 측에서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혼인식이 끝난 후 홍씨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남 완원군 이수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리 슬퍼하세요? 이제 20이 넘은 이수는 제법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씨가 말했습니다. 수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홍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낮은 출신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1494년 12월 24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25년간 조선을 다스린 명군의 죽음이었습니다. 홍씨의 절규가 창덕궁 대조전을 울렸습니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성종의 침상 곁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이자 임금, 그리고 7 왕자와 세옹주의 아버지가 영원히 눈을 감은 것입니다. 완원군 이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제 28이 된 그는 슬픔 속에서도 의젓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홍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수야, 너희 아버지가. 성종의 죽음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종의 장례가 치러진 후 18세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홍씨는 이제 대왕의 후궁이 되었고 연산군의 특명으로 정삼품 소용에 봉해졌습니다. 성종이 생전에 이루어주지 못했던 승진이 그의 죽음 후에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라도 소용이 되었지만 성종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산군 즉위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을 예우했고 홍씨와 그 자식들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8년 1502년 완원군이 조정에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원군이 또 조정에서 발언을 했다고?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완원군께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연산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견이라. 누가 그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가? 이수를 비롯한 성종의 다른 왕자들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홍씨의 처소에서는 어머니와 아들 간의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홍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야, 요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 이수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선의 왕자로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께서 좋지 않게 보실 수 있어.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당당한 성종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홍씨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궁궐에서 오래 살아본 그녀는 왕의 의심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홍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 패비 윤 씨의 패출과 사사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노에 찬 연산군은 당시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연산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원군 이수를 잡아오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궁녀가 보고했습니다. 소용마마, 완원군께서 의금부로 끌려가셨습니다. 홍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회산군 이염과 다른 아들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잡혀가셨어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좋을지.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녀가 말했습니다. 소용마마, 연산군 전하께서 마마의 풍계를 강등시키셨습니다. 홍 씨가 물었습니다. 강등이라고?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소용에서 수룡으로 낮춰주셨습니다. 홍 씨는 이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완원군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어머니인 자신까지 연좌되어 강등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심한 처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홍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종님,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우리 아들이 이제 역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0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홍 씨의 수경 품계마저 빼앗고 궁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소용마마, 아니, 홍 씨께서는 궁을 나가셔야 합니다. 홍 씨가 물었습니다. 궁을 나가라고요?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완원군의 어머니로서 연좌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홍 씨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30여 년간 살아온 궁궐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아들들이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홍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아직 의금부에 계십니다. 홍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은 궁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것이 7 왕자를 낳은 자신의 마지막인가?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홍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까지 위험해진다. 나는 혼자 나가겠다. 궁을 나가는 날, 홍 씨는 마지막으로 성종의 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감마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주신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홍 씨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 이수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민가에서 홀로 지내게 된 홍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장면, 추운 마룻바닥에서 몸을 떨며 통곡하던 그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서녀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성종을 사랑한 것이 죄인가? 하지만 여러분, 홍 씨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한마디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 9월 2일 새벽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남 이양군 이회가 급히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홍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회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중종이 새 임금으로 즉위했어요. 홍 씨는 이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다고? 중종 반정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홍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확실한 것이냐? 이회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박원종과 성희암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진도로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홍 씨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홍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는, 완원군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회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갑자사와 피해자들을 복권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홍 씨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와서 희망이라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종의 사신이 홍 씨의 초라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홍 씨께서는 즉시 궁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홍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갑자사화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복권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숙의 홍 씨께서는 원래 지위를 되찾으시게 됩니다. 홍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숙이라고요? 자신이 연산군 때 잃어버린 것은 소용지위였는데 숙이라니. 사신이 설명했습니다. 예, 성종대왕의 후궁으로서 마땅히 받으셨어야 할 지위를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홍 씨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숙이, 종 이품 숙이. 자신이 평생 꿈꿔왔지만 서녀 출신 때문에 오를 수 없었던 그 지위였습니다. 사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원군께서도 곧 석방되실 예정입니다. 홍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가? 정말로?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예, 갑자사화로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신 모든 분들이 복권됩니다. 홍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1년여 동안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금 밀려오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홍 씨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자수궁이라는 별궁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수기마마, 자수궁으로 모시겠사옵니다. 수기마마라는 호칭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자수궁에 도착한 홍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비된 궁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종이 자수궁을 찾았습니다. 수기께서는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중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홍 씨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종 전하, 이렇게 다시 궁궐로 불러주셔서 감사옵니다. 중종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종대왕의 후궁으로서, 그리고 왕자들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받으실 예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종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수궁에서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홍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옵니다. 중종이 떠난 후 홍 씨는 혼자 자수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국화가 피어 있는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마, 완원군께서 석방되셨습니다. 홍 씨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 초췌진 모습의 완원군 이수가 자수궁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수야. 모자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모자의 재회였습니다. 이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고생하셨죠? 홍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수야. 너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수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의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중종 전하께서 우리 형제들을 모두 복권시켜 주셨어요. 홍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예, 회산군 형님도 견성군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예전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홍 씨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수위 지위를 받으셨으니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녀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수기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비록 성종이 죽은 후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루어졌습니다. 1509년 봄, 자수궁 정원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홍 씨는 정원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4살에 궁궐에 들어와 성종의 사랑을 받았고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서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경 이상 오르지 못하는 한계를 겪었고 갑자사화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중종 반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510년 10월 24일 홍 씨는 자수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4세,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7 아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완원군 이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서녀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으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어.
홍 씨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종이 직접 조문을 왔고 모든 왕자와 옹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에 조성되었으며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며 그녀를 기렸습니다. 수계 홍 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왕자를 낳은 후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계 홍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태어난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지만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품위와 인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수궁 정원의 매화나무는 오늘도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마치 수계홍 씨의 불굴의 의지를 기리듯이. 그리고 그 꽃향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기홍 씨를 기억하십시오. 궁에서 쫓겨나 추운 마룻바닥에서 통곡하던 그 여인이 결국 수기의 지위를 되찾았듯이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도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결국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낸 수기홍 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수기홍 씨처럼 우리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고 버틸 수 없어 보이는 겨울을 지나지만 그 속에서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결국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와 살아있는 역사 드라마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이 채널이 더 깊고 가치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선의 또 다른 비밀과 운명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